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2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은 양력으로는 2021년 8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7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병신월 무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의 무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토가 신월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인데, 먼저 이 단어를 한번 잠깐만 설명드려 볼게요. 양조음습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양조음습. 명리학을 배울 때 이제 배우는 것인데, 양조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마를 주자, 마르고 건조한 것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습, 물기가 있어서 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놓고 봤을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가 양이 되는 것이죠. 목화가 이렇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가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수가 음이 되는 것이죠. 금수가 이제 음이 되는 것인데, 선생님 그러면 토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원래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토는 중성이라고 해요. 중성.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중성의 개념. 이제 쉽게 말하면 박쥐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금수가 많으면 이 음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고요. 토라고 하는 것이 목화가 많아지게 되면 양 쪽으로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사주에 따라서 토라고 하는 것이 음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사주에 따라서 토라고 하는 것은 양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화가 많은 사주는 양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주가 마르고 건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뜨겁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주가 금수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금수는 음이 되기 때문에 음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음침하고, 금수가 많으면 좀, 금수가 많다라고 하는 건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약간 서늘한 그런 느낌, 약간 좀 음습하고 오싹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음습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 때는 적당량의 습도도 있어야 되고, 적당량의 온도도 있어야 되는 것이어서 쾌적한 그러한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뜨겁고 습한 것이 우리나라 문제인 것이고, 겨울 같은 것은 이제 음습이 강해지니까 너무 차가워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큰 틀에서 목화가 양, 금수가 토는 중성이라고 놓고 보는데, 이거를 갖다가 갑을 이제 십간을 갖다가 갑을목 나누고, 병정화 나누고, 그 다음에 무기토 나누고, 경신금 나누고, 임계수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라고 하는 목화도 음양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수라고 하는 금도 이렇게 음양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금이 많다고 해서 양조가 되는 건 아니죠. 금수 자체가 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한 가지 볼 것은, 아까 제가 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토. 자, 인계수는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자, 무토라고 하는 것과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같은 토, 중성이라 하더라도 무토는 양토가 돼요. 무토는 양토. 그래서 건조하고 물기가 없는 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는 음토라고 해서,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토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지로 진토하고, 그 다음에 축토는 천간의 기토와 마찬가지로 얘는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 그 다음에 지지로 술토하고, 미토는 얘는 건토, 물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목화는 양, 금수는 이렇게 보게 되고, 토라고 하는 것은 중성, 이도조도 아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양조가 될 수도 있고, 음습이 될 수도 있는데, 특히나 무토, 기토, 지지로, 진수, 충미토를 나눠봤을 때, 무토는 물기가 없는 양조한 땅이 된 것이고, 기토는 물기가 있는 음습한 땅이 되는 것이다. 지지로 진술충미토가 있는데, 이때도 진토와 축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음습한 땅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토와 미토는 습기가 없고 미중저하, 술중저하를 가지고 있는 건조한 그런 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시고, 사주에 금수가 많은 사주이냐 아니면 목화가 많은 사주이냐에 따라서 사주의 배합법이, 사주에 양조한 것이 많다, 목화가 많으면 그 배합, 용신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으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주가 음습이다. 금수가 많은 사주는 음습, 좀 차갑고 냉랭하기 때문에 목화라고 하는 양의 기운을 이렇게 들이대야지만 사주가 중화를 있어. 이건 이제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양조 음습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주를 이렇게 통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사주를 처음 봤을 때 물론 일간도 알고 월령도 알고 나머지 배합도 알지만 딱 그냥 첫눈에 봤을 때 이게 양조냐 음습이냐를 먼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토는 양 건조하다 그랬고요. 병화도 양 건조한 거죠. 목하니까. 근데 이 무토 병화가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축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신금도 음습한 거고 축토도 음습한 거죠. 신금 두 개 음습한 거고 축토도 음습한 거고 신금도 음습이죠. 그러면 이 사주 전체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음습한 기운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목화를 핵심적으로 사주를 배합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양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화라고 하는 거죠. 화가 살아나야지만, 이건 용신 치용법 이거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양조장 음습이자 이것만 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전체 사주의 배합의 원칙을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조 음습이라고 하는 것 한번 체크해 두셨다가 꼭 한 번씩 사주 볼 때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간 무토 일간이 되겠죠. 무토라고 하는 일간, 천간의 5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토에는 무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토, 오행으로는 같은 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토. 하지만 음양이 달라진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토. 그래서 아까 양조 음습할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죠.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특징적인 것 한 가지가 있다 했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더라도 일단 무토는 건토, 물기가 없는 마른 땅임에 비해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를 우리가 설명할 때 니사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니사. 한자를 모르시든 알던 간에 요 물수 변이 둘 다가 붙죠. 물기가 있는 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 진흙이죠.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흙이 아니죠. 물기를 가지고 있고 절벅절벅한 그러한 진흙과 같은 것, 아니면 물기를 머금고 있는 모래 같은 것이 바로 니사인 것이죠. 그래서 기토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모래나 진흙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무토 같은 경우는 마른 땅, 건토죠. 건토. 그래서 이 무토를 생각할 때는 고황토라고 해서 마르고 그냥 큰 그런 산이라든가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할 볼 수가 있어요. 산이라든가 아니면 평야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이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양의 스케일이 굉장히 높고 넓은 개념의 토라고 한다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로서 굉장히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 있죠. 집에서 키우는, 아니면 분토라고 해서 화분에 담겨져 있는 작은 흙, 하지만 그 작은 흙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비옥한 그런 토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무토는 큰 땅이기 때문에 그냥 놀려서는 안 되고요. 거기다 큰 나무도 심고 해서 큰 숲을 이루는 것이 무토로서 가장 용도가 있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으로서 소토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간목으로서 소토한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큰 산이 있으면, 내지는 넓은 들판이라든가 광야가 있으면 거기에 좋은 우량족의 나무를 심게 되면 큰 숲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목으로 소토한다는 개념, 무조건 땅을 파헤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높은 산, 넓은 광야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편백나무라든가 이런 아주 우량족의 나무를 갖다가 심어서 아주 좋은 산림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게 되면,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산에 나무를 심고요. 나무를 심으면 그냥 나무만 심으면 안 되고 반드시 물을 줘야 되고요. 물이 자박자박 있어서 뿌리가 유tek하게 되면 반드시 따가운 햇볕이 비춰 주어야지만 나무가 광합성 작용을 해서 나무가 튼튼해질수록 그 땅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비옥해지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무토가 있는데 나무가 없다, 물이 없다, 햇볕이 찌지 않는다, 그 땅은 뭐예요? 불모지죠. 불모지. 전혀 쓸데없는 그런 땅이다. 토라고 하는 것이 어떤 토라고 하든 햇볕이 비치는데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는 것이고요. 물이 자박자박 있는데 햇볕이 없으면 땅이 얼게 되겠죠. 동토가 됩니다. 둘 중 어느 경우도 개수가 없고
병화만 있거나 병화만 있고 개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나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막의 나무 다 말라 죽게 되는 거고요. 동절에 있는 나무는 성장을 잘 못합니다. 물론 동절에도 조금씩 자라는 그런 나무들이 있지만 북극이나 남극 같은 경우에도 이끼가 자라나는 이유는 그래도 날이 그렇게 뜨거워지진 않지만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영상 뭐 1도든 10도든 이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끼도 자라고 거기서 좀 생명력이 좋은 나무 같은 것들은 자랄 수가 있는 것이지, 전혀 영상으로 가지를 못하는 그런 시절이라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개수, 병화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간목, 병화, 개수를 어떤 걸 먼저 쓰고 어떤 걸 나중에 쓰고 이러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무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주를 볼 때 간목, 개수, 병화를 떠나서는 절대 물론 이제 종격이 될 수는 있어요. 종격이라든가 전환격이 돼가지고 별격이 될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일반 내격이었을 때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 물론 이제 간목이 없을 때 을목 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가 없을 때 정화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 특히 5월 같은 경우는 임수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을목, 정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무토가 신월이 아니라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일간형에 있을 때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군대로 치면 최정의 부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원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하죠. 이제 신월도 얼추 뭐 한 15번은 넘게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추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입추가 지나면서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 계절도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월, 그 다음에 유월, 그 다음에 술월, 이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 되는데,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추라고 해서 초가을, 유월은 중추, 금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계절이 바로 이 유월이 되는 것이고요. 술월 같은 경우는 모추라고 해서 늦 가을이 되겠습니다. 자, 신유술월은 뭐가 왕한 계절?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됩니다. 물론 신유월이 실질적으로 금이 가장 왕한 계절이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토왕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진술, 충미, 월 모두가 토왕절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토라고 하는 것은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음습해지는 것이고요. 목화가 많아지게 되면은 다시 양조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토가 금으로 변할 수도 있고, 토가 목으로 변할 수도 있고, 토가 수로도 할 수 있고, 토가 다시 금으로도 이렇게 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충미는 그냥 토왕절이지만 변화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유술월 될 때 제가 설명을 지금까지 드려왔고요. 또 앞으로 신월, 유월, 술월 됐을 때 또 인호술, 화국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진술충이 되면 토가 다시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토라고 하는 지지로 진술충미 토는 변화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 신유술월, 특히 신월, 유월 같은 경우가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토의 입장에서 금이 많아지게 되면 토가 생하는 것이 금이죠. 금. 그러니까 일간이 토이고 일간이 생하는 것이 금인데, 일간이 충분히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금이 많으면 오히려 식신생재라든가 상관생재가 돼서 사주국세가 매우 좋아질 수 있는데, 일간 자체가 약하고 식신상관이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식상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상이 무토의 기운을 설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이 100억대, 1000억대 재산가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공부한다고 해외 유학 같은 거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유학 비용이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많이 들면 7만 원 정도 될 수 있죠. 그러면은 부모님이 재력가이면 100억대, 1000억대 재력가이면은 충분히 그 학비를 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저 시골에서 사시는 저기 농사 짓는데 굉장히 요즘 코로나 시국에다가 비도 많이 오고 하면 농사 작황이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삶의 여건 자체가 좀 좋지 않은데, 이 아이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학비가 1,000만 원씩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영끌이죠. 영혼을 끌어 모았다가 자식을 잘 되라고 학비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똑같은 일간이 식상을 생한다 하더라도 일간이 왕하면 아까 먼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재력이 좋은 부모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많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자식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왕한 만큼 일간 자체가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신월은 토의 병지가 되는 겁니다. 병지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탈법 중에서 병사 묘지로 가면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사람으로 치면 나이가 한 60대, 70대, 80대 이렇게 점점 노쇠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한데 식신이 굉장히 왕한 사주. 그래서 많은 식상이 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다, 약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조 음습만 놓고 보더라도 목화를 쓸 것인지 금수를 쓸 것인지도 알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만 놓고 봐도 일간이 원령에 비해서 약하구나, 그러면 일간을 도와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으로 생존해주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비견겁제로서 생존해주는 방법,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모와 같은 것이고요. 비견겁제는 형제 자매, 동기, 동창 같은 그런 개념인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인성으로 생해주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일간에 따라서 비견겁제로 도와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사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체적으로 일간이 약하고 식신상관이 많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을 빼고는 모두 인성으로서 생존해주는 것이 월등히 좋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아까 무토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보는 것을 더 월등히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월에 무토 일간은 약하고 금이 많아서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음습해진다 했죠. 차가워지고 습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워지고 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화가 있게 되면은 조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가 있죠. 만약에 인성이 병화이라 그냥 무토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무토는 물론 일간 무토가 약하기 때문에 비견이 무토를 보게 되면 무토가 일간을 도와줄 수는 있을지언정 금을 갖다가 억제하는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토는 같은 토이기 때문에 자꾸 식상을 생해서 더 한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토 비견겁지를 얻는 것보다는 역시나 화를 얻어서 인성을 얻게 되면은 일간도 생주해주고 금도 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신유술월에 한습한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는 세 가지의 이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화가 있어서 무토 자체가 좀 튼튼해지고 실해졌다라고 하면 다음으로 이제 개수 간목을 아울러서 치용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사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병화를 얻는데 무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개수 간목을 능히 감당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인성만 있다라고 하면 간목까지 개수는 어차피 신중에 있는 인수가 있는 거니까 굳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은 일간이 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목을 보는 것은 썩 좋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뭐가 있냐면은 병화를 생주해주는 목은 있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천간에 간목이 있으면은 무토를 제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화를 생해서 일간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성이 필요하다. 인성 중에서도 무토는 정화보다는 편인인 뭘 좋아한다? 병화를 월등히 좋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오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양토인 무토가 신월은 양금이죠. 월지 자체가 양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가 신금을 생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일간이 생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식상이라고 하죠. 식신 내지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을 식상이라고 하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나 아니면 양대 양이 되는 것이 식신이고, 음대양, 양대음이 되는 것이 상관인데, 오늘은 양토가 양금, 양대양이죠. 그래서 상관이 아니라 식신이 되겠고, 격은 식신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중에 있는 임수, 지장간 임수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식신격이기보다는 편제격이 이렇게 되겠죠. 편제격. 근데 원령 자체가 식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생제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식신생제가 되든 식신격이 됐든 편제격이 됐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간이 약하면 식신도 감당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재성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월에 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가 투출되든 투출되지 않든 인성인 화를 얻었느냐 화를 얻지 않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지를 보게 되면 역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월에 다시 신금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금왕절인 신월에 다시 일지에서 신금을 받기 때문에 금이 굉장히 더 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일간은 더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축토는 육친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겁재가 되는데, 겁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간이 약해져 있을 때 겁재라든가 비견을 보게 되면, 특히나 지지에서 비견 겁재를 보게 되면 일간 자체가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이 아니라 비견 겁재는 물론 일간 자체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통근할 수 있지만은, 또 토라고 하는 것은 다시 금을 생해줘서 사주를 다시 더 한습하게 만들어주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견 겁재를 얻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화를 먼저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월간에 이렇게 병화 인성을 얻었는데 다행이죠. 이 인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금도 제해주고 조우도 해주고 일간도 생해주는 그런 세 가지 그런 역할을 수행함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일간 자체가 일간이 아니라 병화 자체가 무토일간은 축에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병화는 뿌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다가 다시 이렇게 신금이 있게 되면은, 이 병화가 신금하고 탐합해 버리기 때문에 인성으로서의 역할, 인성으로서의 용도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크게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조 음습,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음습함이 너무 강하고, 더하여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과 일간이 약해져 있으니까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보게 되면은, 생시에들은 어떤 것이 와야 되냐면 화토가 오는 것이 좋을 것이고, 운도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주의 배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요거 양조 음습을 다시 한번 살짝 한번 살펴보시고요. 뭐 다른 데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찾아보셔도 요 양조 음습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명식 화가 있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양조 음습으로 보든 어떤 사주를 좀 비교 분석한다 하더라도,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서 금이 많고요, 축토에 뿔을 둔다 하더라도 이것도 음습, 물기를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금을 생하게 되겠고, 사주가 더 한습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성인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지에 뿌리가 없고 신금의 기반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용도가 없죠. 그래서 생시에서는 화토를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임자, 개축. 축토는 봐도 보면은 일간이 뿌리를 얻을 수 있지만, 다시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신, 신유, 임수로 술토, 개축하고 좀 비슷비슷하죠. 그죠? 얘는 일단 빼볼게요. 그럼 개축도 한번 빼보고, 개, 이 네 가지 생신은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임자, 경신, 신유, 개해, 시를 이렇게 네 가지 생신을 얻었을 때는 반드시 이 사주는 어디로 가야 된다? 화토운으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이 사주는 매우 좋지 못한 환경에 처해져 있게 되겠죠. 특히 정유대운부터 무술대운 자체는 조금 나쁘진 않죠. 무토가 힘을 얻기 때문에. 하지만 조후가 되지 않는 단점이기 때문에 무술대운도 좋다고 볼 수 없겠고요. 결국 기해, 경자, 신축까지가 울루가 그렇게 임자, 경신신유, 개해시가 됐을 때는 썩 좋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써드리는 이유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뭘 생각하냐면 인중에 있는 병화를 제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갑인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병화로 그래도 생존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뭐가 문제냐면 신금하고 인하고 인신상충이 되기 때문에 인중병화에 꽂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선택해서는 안 되는 생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묘시가 되면 이거는 묘목, 을목하고 묘목은 양조 음수모를 봤을 때 음목에 해당이 되고 물기를 가지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토를 갖다가 소토하는 능력도 떨어질 뿐 아니라 화를 생하는 공력도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을묘시 같은 경우는 특히 무토 입장에서는 별로 좋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병진시가 됐을 때는 무토가 진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축에도 통근할 수 있죠. 그러면 무토의 기력이 어느 정도는 살아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화가 살아나야 되는 입장에서 역시 병진시는 화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이것도 어디로 가야 된다? 화는 운은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목화토운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정사시 같은 경우에도 천간도 화, 지지도 화 좋으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신금을 받기 때문에 사신합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음습이 이제 화의 기운이 많이 약해지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사시도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무오시 같은 경우는 오를 받기 때문에 무토가 오의 뿌리를 두죠. 병화도 오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일간이 이건 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무오시 아니면 정사시. 근데 제가 봤을 때 무오시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무오시가 되면 좀 성격이 좀 굉장히 강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좀 뭐 걸린다면 걸리죠. 뭐 여자들이 너무 드세면 안 좋다 이런 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일단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일단은 일간이 왕한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김희씨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일간 약한 일간이 생조를 도움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 단점은 화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병화가 좀 뿌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병화가 뿌리가 없고요. 또 일제 신금을 신금이 다시 왔기 때문에 이거는 토금이 많아지게 되니까 한습해지는 것. 그래서 반드시 뿌리 있는 화가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생시를 보더라도 그렇게 만만한 생시가 없죠. 갑인시를 본다 하더라도 인신충이요, 병진시는 병화가 뿌리가 없는 것이고, 정사시는 사신합수가 되니까 이것도 화가 좀 약해져 있고, 그래서 화가 약한 생시는 운이 화토운으로 가면 괜찮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자, 경신, 신유, 개 이렇게 됐을 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금순으로 랭했다라고 하면 이건 매우 좀 불합리한 사주 배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